10년이란 세월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서연에게 그 시간은 단 하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죠. 명가그룹 회장실, 그곳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공간을 채울 뿐,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었어요. 68세의 강서연은 그 고요함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명문가 3세로 태어나 완벽함을 요구받았고 스스로에게도 그 완벽함을 강요하며 살아온 여인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의 풍경은 화려했어요.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그 어떤 풍경보다 차가웠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죠. 숫자와 계약서, 그리고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들. 그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감정은 사치였고 온정은 약점이었어요.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죠. 그때 노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2번, 정확하고 절제된 소리였어요. 비서실장 김도연이 들어섰죠. 50세의 그는 서연의 곁을 20년 넘게 지켜온 충복이었습니다. 회장님, 전무님께서 뵙겠다고 하십니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들어오라고 하게. 문이 열리고 한재윤이 들어왔습니다. 45살의 외아들, 그녀가 평생 키워온 명가그룹의 후계자였죠. 하지만 어머니 앞에 선 재윤의 표정은 결연했습니다.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서연은 그 변화를 단번에 알아챘죠.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무슨 일인가?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어요. 하지만 재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차분함 뒤에 숨겨진 경계심을요.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재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죠. 이번엔 반대하지 마세요. 이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순간 회장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서연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펜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죠. 10년입니다. 10년 동안 그녀는 아들의 결혼 상대를 모두 반려해 왔어요. 집안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학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때로는 그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요. 그리고 재윤은 매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뜻에 따랐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재윤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죠. 누구인가? 목소리에 감정을 섞지 않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정미소입니다. 본사 구내식당 총괄 셰프예요. 정미소.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서연의 미간이 좁혀졌어요. 구내식당 셰프라니. 명가그룹의 후계자가 그녀의 아들이 식당 직원과 결혼하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안 된다. 서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내 신분을 생각해라. 명가그룹 전무가 누구와 결혼하든 다 지켜보고 있어. 체면을 생각해야지. 재윤의 턱이 굳게 다물어졌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어머니, 전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미소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하다고?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죠. 집안은? 학벌은? 그 사람에 대해 내가 뭘 안다고 그러는 거냐? 고아원 출신입니다. 재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서연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죠. 고아원 출신이라니. 집안도 없고 배경도 없는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겁니까? 서연의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애가 아니었어요. 명가의 품격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죠. 재윤아.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빌딩 숲을 내려다봤어요. 내가 누군지 잊은 게냐? 너는 명가그룹의 후계자야. 내 결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룹 전체의 문제란 걸 왜 모르냐? 압니다, 어머니. 재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하지만 전 미소를 사랑합니다. 사랑. 그 단어를 들은 순간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이성을 흐리고 판단을 흐트러뜨리죠. 명가를 지키기 위해선 그런 감정은 사치였어요. 나가보거라. 서연이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 꺼내지 마라. 재윤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10번도 더 겪었던 거절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정말 끝까지 가기로 마음먹었죠. 어머니, 이번엔 제 뜻을 꺾지 못하실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재윤이 회장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홀로 남은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녀의 반대가 무력해진 첫 순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던 그녀의 권위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강서연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눈을 감을 수가 없었죠. 머릿속에선 계속 아들의 말이 맴돌았어요. 정미소, 본사 구내식당 총괄 셰프. 구내식당이라니. 그녀가 평생 한 번도 발을 들여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명가그룹 본사 지하 2층. 직원들이 식사하는 그곳에서 일하는 여자와 아들이 결혼하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비서실장 김도연을 불렀습니다. 도연 씨, 정미소라는 사람에 대해 조사해보게. 도연의 얼굴에 당혹스러움이 스쳤어요. 혹시 전무님께서 말씀하신 그분 말입니까? 그래, 바로 그 사람이야. 모든 걸 알고 싶네. 집안 배경부터 학력, 경력, 심지어 친구 관계까지. 사흘 후 도연이 두툼한 파일을 들고 회장실에 들어왔죠. 서연은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그녀의 미간이 좁혀졌어요. 정미소 38살. 출생 기록 없음. 생후 3개월에 서울 소망의 집 고아원 앞에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대학은커녕 전문대도 나오지 못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식당 주방 보조로 일을 시작했죠. 이게 전부인가?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네, 회장님. 다만,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직원들 사이에서 평판은 상당히 좋습니다. 성실하고 따뜻하다는 평이 많고요. 실력도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실력? 서연이 코웃음을 쳤죠. 식당 음식 만드는 게 무슨 대단한 실력이라고.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 깊은 곳에선 불안이 커져갔어요. 아들의 그 단호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눈빛이었죠. 도대체 저 여자에게 뭐가 있기에 재윤이 저렇게까지 고집을 부리는 걸까요? 서연은 파일을 덮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은 한참을 침묵했죠. 그리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연이 놀라서 되물었어요. 저 여자가 어떤 인간인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는 거야. 서연의 머릿속에서 계획이 빠르게 짜여졌습니다. 명가그룹 회장으로 나타나면 정미소는 당연히 꾸며진 모습을 보일 거예요. 진짜 실체를 알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했죠. 구내식당에 사람이 필요하다고 공고내게. 주방 보조 자리로. 회장님 설마.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들어가겠네. 안 됩니다, 회장님.
도연이 황급히 말렸어요. 회장님께서 주방 보조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서연의 결심은 확고했죠. 다른 방법이 없어. 저 여자의 민낯을 보려면 내가 직접 가까이서 지켜봐야 해. 하지만 누군가 알아보면 어쩌시려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변장해야지. 그날 오후 서연은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평생 입어본 적 없는 평범한 옷들을 샀죠. 검은색 면바지, 흰색 티셔츠, 운동화.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수수한 차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머리도 염색을 했죠. 우아한 회색빛 머리를 검게 물들이고 안경도 평범한 뿔테 안경으로 바꿨어요. 거울을 보던 서연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내가 이럴 줄이야. 명가그룹 회장이 위장 취업이라니. 평생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던 그녀가 이제 판단받는 자리로 내려가는 거였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명가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했습니다. 이틀 뒤 강서연은 가명으로 구내식당 면접을 보러 갔어요. 박수님이라는 이름으로요. 인사팀 직원은 60대 후반의 지원자를 의아하게 바라봤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일할 수 있습니다.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면접관은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총괄 셰프님께 여쭤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총괄 셰프? 바로 정미소였죠. 곧 그 여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까?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두고 보자. 내가 정말 우리 재윤에게 어울리는 사람인지 내가 직접 확인해 주마. 그날 저녁 서연은 회장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죠. 명가그룹을 일으킨 돌아가신 남편 박정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늘 말했었죠. 서연,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을 봐야 해. 하지만 서연은 평생 겉모습을 봐왔어요. 집안, 학벌, 지위. 그것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서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한 밤의 침묵만이 회장실을 채울 뿐이었죠.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녀의 위장 취업이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미소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6시 강서연은 명가그룹 본사 지하 2층 구내식당 앞에 섰습니다. 평생 와본 적 없는 곳이었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복도를 비추고 있었어요. 손에는 낡은 가방을 들고 몸에는 값싼 앞치마를 걸쳤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죠. 명가그룹 회장 강서연이 아니라 평범한 배식 아줌마 박수님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방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야채를 썰고 국을 끓이고 밥을 안 치는 모습들. 서연에겐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아, 새로 오신 분이시죠?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전 김말순이에요. 여기서 10년째 일하고 있어요. 수님 씨라고 하셨죠? 네, 박수님입니다. 서연이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말수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죠. 어머, 손이 참 고우시네요. 일 별로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서연은 화들짝 놀라 손을 뒤로 뺐습니다. 평생 보습을 받고 관리해온 손이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로션을 좀 바르는 편이라서요. 그때 주방 안쪽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말순 언니 새로 오신 분 저한테 데려다 주세요.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정미소겠죠. 말순이 서연의 팔을 잡고 안쪽으로 안내했어요. 셰프님, 새로 오신 수님 씨 모시고 왔어요. 정미소가 돌아섰습니다. 38살의 여성,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깨끗한 조리복 차림이었어요. 얼굴에는 화장기 하나 없었지만 환한 미소가 번졌죠. 안녕하세요, 수님 씨. 전 정미소예요. 여기 총괄 셰프를 맡고 있어요. 미소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그 손을 잡았어요. 부드럽지만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죠. 잘 부탁드립니다. 서연이 최대한 평범하게 말했습니다. 미소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을 둘러봤어요. 처음이라 어려우실 거예요. 천천히 배워가시면 돼요. 오늘은 국 배식부터 맡아주시겠어요? 국 배식이요? 네, 어렵지 않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미소는 서연을 배식대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커다란 국통이 놓여 있었고 국자가 걸려 있었죠. 이렇게 한 국자씩 떠서 담아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 주면 넘치고 적게 주면 직원들이 불만이에요. 딱 적당하게요. 미소가 시범을 보였어요. 능숙한 손놀림이었죠. 서연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가 할 일이라고? 명가그룹 회장이 국을 퍼담는다니. 서연의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죠. 목적을 잊으면 안 됐습니다. 저 여자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 그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해보실 수 있겠어요? 미소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점심시간이 시작됐어요. 직원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수님 씨, 국 좀 더 부탁해요. 미소가 배식대 뒤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서연의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수님 씨라니. 평생 회장님이라 불리던 그녀를 이렇게 허물없이 부르다니. 불쾌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국자를 들고 국을 담기 시작했죠. 첫 번째 직원이 식판을 내밀었습니다. 아줌마, 국 많이 주세요. 서연은 국을 떠서 식판에 담았어요. 손이 떨렸죠. 국물이 흘렀습니다. 어머, 조심하세요. 옆에서 말순이 황급히 도왔어요. 서연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였죠. 하지만 미소는 달랐어요. 배식대 앞으로 다가와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수님 씨. 처음엔 다 그래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들어 미소를 바라봤죠.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2시가 되자 주방은 다시 바빠졌습니다. 설거지와 정리가 시작됐죠. 미소는 직원들 사이를 누비며 일일이 챙겼어요. 민지야, 싱크대 물 빼고 닦아줘. 현수 씨, 냉장고 온도 확인 좀 해주세요. 말순 언니, 내일 식재료 발주 확인 부탁드려요. 서연은 멀찍이 떨어져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놀라웠어요. 미소는 수십 명의 직원들을 완벽하게 통솔하고 있었죠. 명령하는 게 아니라 부탁하는 말투였지만 모두가 자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존중과 신뢰가 느껴졌어요. 이런 리더십을 서연도 오랫동안 추구해왔지만 미소의 방식은 달랐죠. 권력이 아니라 사람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수님 씨, 힘드시죠? 미소가 다가와 물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첫날인데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은 좀 더 수월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미소가 활짝 웃었죠.
그 미소가 묘하게 서연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퇴근 시간 서연은 앞치마를 벗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미소,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아들을 유혹한 교활한 여자일 거라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첫날이야. 더 지켜봐야 해. 그녀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점심시간 서연은 배식대에서 국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손놀림도 자연스러워지고 국물도 흘리지 않게 됐죠. 하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명가그룹 회장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매 순간이 고역이었어요. 12시 정각 점심 배식이 시작됐습니다. 직원들이 줄지어 들어왔죠. 서연은 기계적으로 국을 떠서 담았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소야, 오늘 메뉴 뭐야? 서연의 손이 멈칫했어요. 고개를 들자 아들 한재윤이 식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아들이 여기 온다는 걸 잊고 있었어요. 서연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경과 염색한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려주길 바라며 오늘은 제육볶음이에요. 미소가 배식대 뒤에서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맛있겠다. 고마워. 서연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재윤이 미소에게 반말을 했어요? 아니, 반말을 주고받는 사이라는 뜻이죠. 서연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재윤이 식판을 내밀자 미소가 능숙하게 밥을 담았습니다. 오늘 회의 많으시죠? 든든히 드세요. 미소가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반찬을 하나 더 집어 재윤의 식판에 올려놨죠. 깍두기와 나물을 듬뿍 담았습니다. 이것도 드시고요. 기운 내셔야죠. 재윤이 따뜻하게 웃었어요. 고마워, 잘 먹을게.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서연은 알 수 있었어요. 서로에 대한 애정이 그 시선 속에 가득했죠. 서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명가그룹 전무에게 반말이라니. 게다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저렇게 스스럼 없이 반찬을 더 얹어주다니. 분수를 모르는 게 아닙니까? 서연은 국자를 꽉 쥐었죠. 당장 뛰쳐나가서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재윤이 자신을 알아보면 모든 게 끝장나니까요. 서연은 고개를 더욱 숙이고 다음 직원에게 국을 담아줬습니다. 손이 떨려서 국물이 살짝 튀었어요. 아줌마, 조심하세요. 직원이 놀라며 뒤로 물러섰죠. 죄송합니다.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재윤은 식판을 들고 자리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죠. 아들이 자리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미소가 담아준 반찬을 먹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 모습. 서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 여자가 재윤이를 완전히 사로잡았구나.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2시쯤 됐을 때였어요. 서연은 설거지를 하며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미소, 도대체 무슨 수작으로 재윤이를 꼬드긴 걸까요? 얼굴이 예쁜 것도 아니고 특별한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서연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수님 씨, 잠깐 좀 도와주실래요? 미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죠. 미소가 창고 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쌀포대가 도착했는데 옮겨야 해요. 남자 직원들은 다 나가고 없어서요. 제가요? 서연이 되물었습니다. 네, 같이 하면 금방 끝날 거예요. 서연은 마지못해 따라갔어요. 창고 앞에는 20kg짜리 쌀포대가 10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씩 들고 안으로 옮기면 돼요. 제가 먼저 할게요. 미소가 쌀포대를 번쩍 들어 올렸죠.
38살 여성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힘이 있었어요. 서연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서 있을 수만은 없었죠. 쌀포대에 손을 댔어요. 무거웠습니다. 평생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었죠. 온 힘을 다해 들어 올렸지만 허리가 휘청거렸어요. 아, 위험해요. 미소가 달려와 쌀포대를 받쳐줬습니다.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서연이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자존심이 상했죠. 68세라지만 아직 기력은 있다고 생각했는데 미소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서연을 바라봤어요. 수님 씨 연세도 있으신데 이런 일은 제가 할게요. 대신 안에서 정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가 쌀포대를 정리했죠. 미소는 혼자서 남은 포대들을 척척 옮겨왔어요. 땀이 이마에 맺혔지만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흥얼거리며 일했죠. 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또 한 번 놀랐어요. 일 처리가 철저했습니다. 쌀포대를 옮긴 뒤에는 바로 재고 장부에 기록했어요. 날짜와 수량, 유통기한까지 꼼꼼하게 체크했죠. 수님 씨, 여기 봐주세요. 재고 관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빠뜨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미소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서연은 장부를 들여다봤어요. 글씨가 반듯했고 숫자도 정확했죠. 실수가 없었습니다. 명가그룹에서 수십 년간 경영을 해온 서연의 눈에도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일머리는 있구나. 서연은 속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일을 잘한다고 해서 명가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오후 3시 미소는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점심 배식 잘 마쳤고요. 내일 메뉴는 삼계탕으로 정했어요. 닭 손질은 현수 씨가 맡아주시고 국물은 제가 직접 낼게요. 미소가 차분하게 말했죠.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 하나 불만을 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수님 씨, 미소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는 반찬 배식 쪽으로 자리를 옮겨드릴게요. 국 배식은 좀 무리신 것 같아서요. 서연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이잖아요.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미소의 표정에는 배려만 있었죠. 무시하거나 깔보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퇴근길 서연은 복잡한 심정으로 식당을 나섰습니다. 정미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사람이었어요. 분수를 모르는 여자라고 단정 지었는데 일 처리는 완벽했죠. 책임감도 있고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도 나무랄 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더 지켜봐야 해. 3주가 흘렀습니다. 서연은 이제 구내식당 일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요. 반찬 배식을 맡으며 매일 수백 명의 직원들을 마주했죠. 하지만 여전히 정미소를 감시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그녀의 본색이 드러날 거라 믿었어요.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이 주방에 들어서자 미소가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미소 씨, 뭘 그렇게 열심히 보세요? 말순이 옆에서 물었죠. 아, 이거요? 직원 식단 관리 시트예요. 알레르기 있는 분들 체크하고 있어요. 미소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서연은 슬쩍 다가가 화면을 봤어요. 엑셀 파일이었습니다. 직원 이름과 함께 알레르기 항목이 적혀 있었죠. 김민지 갑각류 알레르기, 박철수 땅콩 알레르기, 이영희 유제품 불내증. 수십 명의 정보가 빼곡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이걸 언제 다 조사했어요? 말순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조금씩 모았죠.
직원들이 식당에서 불편해하는 걸 보면 물어봐요. 그리고 여기 기록해두는 거예요. 미소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서연은 그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명가그룹 직원이 3,000명이 넘는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중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만 1,000명이 넘어요. 그걸 일일이 챙긴다니.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배식 준비를 하는데 미소가 특별히 작은 냄비를 하나 꺼냈어요. 오늘 임산부 직원 3분 오시거든요. 이분들은 짜게 드시면 안 돼서 국을 따로 끓였어요. 따로요? 서연이 되물었습니다. 네, 염분 조절해서 만들었어요. 태아한테 좋은 미역도 듬뿍 넣었고요. 서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임산부를 위한 별도 메뉴라니. 1,000명이 넘는 직원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벅찬 일인데 개별 맞춤까지 신경 쓴다는 겁니까? 그럼 당뇨 있는 분들은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당연히 따로 챙기죠. 현미밥에 나물 위주로 드리고 있어요. 점심 배식이 시작됐습니다. 직원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그중 배가 불룩한 여직원이 눈에 띄었습니다. 미소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죠. 수진 씨,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괜찮아요, 셰프님. 수진이 배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이거 드세요. 따로 준비했어요. 미소가 별도로 준비한 국을 떠서 건넸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어머, 감사해요. 집에서도 이렇게 안 챙겨주는데. 엄마가 될 뿐인데 당연히 챙겨야죠. 아기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미소가 수진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봤어요.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저려왔죠. 오후 2시 점심 배식이 끝나고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소가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어요. 수님 씨, 지금부터 30분 동안 청소부 아주머니들, 경비 아저씨들 식사 시간이에요. 저랑 같이 배식 서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죠. 잠시 후 15명 정도의 청소부와 경비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어요. 미소가 식판을 들고 직접 나섰죠. 어서 오세요. 오늘 식사 맛있게 준비했어요.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서연은 멈칫했어요. 셰프가 직접 배식을 선다고요? 보통은 보조 직원들이 하는 일 아닌가요? 하지만 미소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정성스럽게 밥을 담고 반찬을 얹어줬죠. 김 반장님, 오늘 허리는 좀 어때세요? 아이고, 셰프님이 신경 써주시니 좋아졌어요. 한 경비원 아저씨가 식판을 내밀었습니다. 70대쯤 돼 보였어요. 허리가 굽었고 손이 거칠었죠. 미소가 그에게 밥을 듬뿍 담아줬어요. 박 아저씨, 많이 드세요. 기운 내셔야죠. 고맙네, 고마워. 아저씨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팼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어요. 미소는 그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여 앉았습니다. 오늘 음식 어때요? 간은 맞아요? 완벽해요, 셰프님. 한 청소 아주머니가 엄지를 치켜 세웠죠. 미소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은 이분들이죠. 여러분이 계셔야 명가그룹이 돌아가는 거예요.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짜 주인이라니. 청소부와 경비원을 두고 하는 말이었어요. 서연은 평생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필요하지만 주목받지 못하는 회사의 부속품 같은 존재들. 하지만 미소는 달랐어요. 그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눈높이를 맞추고 이름을 불러주고 건강을 챙겼죠. 서연은 배식대 뒤에서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청소부들이 나갔어요.
미소가 식판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죠. 이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깨끗한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한 분들이죠. 서연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평생 명가 그룹을 이끌어왔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회사를 지탱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연의 눈에는 임원과 주주 그리고 거래처만 보였죠. 청소부와 경비원은 숫자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미소는 그들을 사람으로 봤습니다. 퇴근 준비를 하며 서연은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정미소, 이 여자는 도대체 뭘까요? 학벌도 없고 집안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방식만큼은 서연보다 훨씬 나았어요. 진심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세심하게 배려했죠. 서연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벽처럼 단단했던 편견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일까? 의문이 고개를 들었죠. 지난 3주 동안 지켜본 미소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선 계속 미소의 말이 맴돌았죠.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은 이분들이죠.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 박정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서연,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을 봐야 해. 그 말이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3주 반이 지난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은 평소처럼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6시 30분이었죠. 다른 직원들은 이미 다 퇴근했습니다. 앞치마를 벗으려는데 주방 안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미소였습니다. 아직도 주방에 남아 있었죠. 서연은 궁금해서 살며시 다가갔어요. 미소는 냉장고를 뒤지며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남은 반찬들이었어요. 나물, 조림, 국. 점심에 쓰고 남은 것들이죠. 뭐 하는 거지? 서연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소는 그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도시락통에 담기 시작했어요. 하나가 아니라 5개였습니다. 밥도 따로 담았죠. 국은 보온병에 부었어요. 모든 게 정갈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위한 특별한 선물처럼 포장했죠. 서연은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도시락을 다 싸고 나자 미소가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불을 끄고 문을 잠그고 가방을 챙겼죠. 그리고 도시락 봉투를 들고 뒷문으로 향했어요.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도시락은 누구 거지? 혹시 재윤이한테 주는 건 아닐까? 의심이 고개를 들었죠. 서연은 황급히 뒤를 따랐습니다. 미소가 뒷문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서연도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갔죠.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미소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미소는 회사를 벗어나 골목길로 접어들었어요. 낡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곳이었죠. 쪽방촌이었습니다. 서연은 이런 곳이 회사 근처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평생 가본 적 없는 동네였죠. 미소는 익숙한 듯 골목을 누볐습니다. 한 낡은 건물 앞에서 미소가 멈춰 섰어요. 2층짜리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계단이 삐걱거렸죠. 미소가 1층 구석 방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조심스러운 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어두운 곳에 몸을 숨기고 지켜봤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나왔죠. 80대쯤 돼 보였어요.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고 손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앙상했습니다. 미소야 왔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 오늘 괜찮으세요? 미소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죠. 그럼
내가 올 거라고 기다렸지. 할머니가 미소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소는 도시락 봉투를 들어 보였어요. 오늘 미역국이에요. 생일 축하드려요, 할머니. 서연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생일이라니. 미소는 이 할머니의 생일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 내 생일을 기억하다니. 고맙다, 정말 고마워. 당연하죠. 제가 어떻게 잊겠어요. 미소가 할머니를 부축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더 가까이 다가가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방은 좁았습니다. 낡은 이불 하나, 작은 텔레비전 하나가 전부였어요. 미소는 도시락을 꺼내 상 위에 차려놓았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드세요. 국은 뜨거우니 조심하시고요. 미소야, 넌 내 천사야. 할머니가 미소의 손을 꼭 쥐었죠. 미소는 할머니 옆에 앉아 밥을 떠서 건넸어요. 할머니의 손이 떨려서 숟가락을 제대로 쥐지 못했습니다. 미소가 자연스럽게 밥을 떠서 할머니 입에 넣어줬죠. 할머니, 맛있어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서연은 창문 밖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어요. 진심 어린 사랑이었죠. 미소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이 할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미소야, 너 때문에 내가 살아.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할머니 덕분에 힘을 얻는 걸요. 미소가 할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고 있었어요. 가족도 아닌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진짜 가족보다 더 깊은 유대감이 있었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감정이 북받쳐 오른 게 서연은 평생 품격을 지키며 살았어요. 명문가의 자손답게 명가그룹 회장답게 행동했죠. 하지만 그 품격이란 게 뭐였을까요? 거칠애였습니다. 비싼 옷, 고급차, 화려한 파티. 그게 전부였어요. 진짜 품격은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돌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 대가 없이 베풀고 조용히 섬기는 것. 정미소는 그걸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주저앉고 싶었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평생 쌓아온 자부심이 무너져 내렸죠.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집안, 학벌, 지위. 그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었어요. 미소는 밥을 다 먹인 후 설거지까지 했습니다. 방 정리도 도왔죠. 할머니, 내일 또 올게요. 건강하게 계세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할머니가 문 앞까지 나와 미소를 배웅했어요. 미소는 골목을 걸어 나왔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몸을 숨겼어요. 미소가 지나가는 걸 지켜봤죠. 미소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를 도운 후에 그 충만한 표정이었어요. 미소가 멀어지고 서연은 홀로 어둠 속에 남았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았죠. 하지만 계속 흘러내렸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꽁꽁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틀렸구나. 서연은 속으로 인정했습니다. 정미소는 명가의 며느리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미소의 시어머니가 될 자격이 없었어요. 그날 밤 서연은 집에 돌아와서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할머니와 미소의 모습이 떠올랐죠.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 진짜 품격은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섬김에서 나오는 거지. 서연은 이불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어요. 금요일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구내식당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범한 옷차림이 아니었어요. 회장으로서의 정장을 입었죠. 회색 투피스에 진주 목걸이, 그리고 단정하게 올린 머리.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겁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주방 직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 말순이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회장님이시잖아요. 다른 직원들도 황급히 앞치마를 고쳐 입으며 허리를 숙였죠. 주방이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미소가 안쪽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리고 서연과 눈이 마주쳤죠. 미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회장님? 정미소 씨, 잠깐 이야기 좀 하고 싶소.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미소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식당 한쪽 구석 빈 테이블로 갔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멀찍이 떨어져서 숨죽이며 지켜봤죠. 서연이 먼저 앉았고 미소도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회장님,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미소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서연이 손을 저었어요. 잘못이 있다면 그건 나요. 미소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죠.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사실을 말하겠소. 나는 지난 3주 반 동안 박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서 일했소. 네. 미소가 의자에서 일어설 뻔했어요. 수님 씨가 회장님이셨다고요? 그렇소. 당신을 감시하기 위해서였소. 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 아들 한재윤 전무가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난 반대했소. 집안도 없고 학벌도 없는 당신이 명가의 며느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지. 미소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예상했던 거부였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서연이 말을 이었어요. 내가 틀렸소. 미소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어젯밤 당신이 쪽방촌 할머니를 찾아가는 걸 봤소.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시락을 싸서 가져가고 직접 밥을 떠먹이고 설거지까지 하는 모습을요. 할머니가 당신을 천사라고 부르더군요. 그 말이 맞소. 당신은 천사요. 미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회장님, 난 평생 겉모습으로 사람을 재단했소. 서연이 미소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서요. 집안, 학벌, 지위. 그런 것들이 사람의 가치를 정한다고 믿었지. 하지만 당신을 보며 깨달았소. 진짜 품격은 그런 게 아니더군요.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서였죠. 당신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따뜻한 사람이요. 직원 한 명 한 명의 알레르기를 챙기고 임산부를 위해 별도 메뉴를 만들고 청소부와 경비원을 회사의 진짜 주인이라 부르더군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독거노인을 돌보고 있었소. 미소가 고개를 떨궜어요. 전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요, 당연하지 않소.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나도 그랬고 68년을 살면서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 없소.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미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변 직원들이 깜짝 놀라 손으로 입을 막았죠. 명가그룹 회장이 무릎을 꿇다니. 회장님, 안 됩니다. 미소가 황급히 서연을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들어주시오.
내가 당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소.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을 무시했고 편견으로 판단했소. 당신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지.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미소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제발이요. 서연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미소도 자리에서 일어났죠.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미소 씨,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소.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는지. 미소는 눈물을 닦으며 입을 열었어요. 전 고아예요. 생후 3개월에 버려져서 소망의 집 고아원에서 자랐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가족이 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고아원 원장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일수록 남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요. 서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래서 전 다짐했어요. 저처럼 외로운 사람들을 돕겠다고. 혼자 밥 먹는 할머니, 힘들게 일하는 청소부 아주머니, 아픈 직원들. 그분들이 제 가족이에요. 미소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가진 게 없지만 마음만큼은 나눌 수 있잖아요.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미소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미소 씨. 당신이 내 아들을 선택해줘서 고마워요. 미소도 서연을 껴안았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주변 직원들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연이 미소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마주쳤어요. 이제부터 당신은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요. 미소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어머니라고 부르시오. 우린 이제 가족이니까. 서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평생 지어본 적 없는 진심 어린 미소였죠. 미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그 한마디에 서연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평생 재윤에게서만 들었던 호칭이었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그래, 딸. 서연이 미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방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따뜻한 박수 소리가 식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석 달 후 화창한 가을날이었습니다. 명가그룹 본사 대강당에는 300명이 넘는 하객들이 모였어요. 한재윤과 정미소의 결혼식이었죠. 강당은 하얀 장미와 백합으로 장식됐고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식은 다른 재벌가 결혼식과 달랐어요. 하객 중 절반은 구내식당 직원들, 청소부, 경비원, 그리고 쪽방촌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서연이 직접 초대한 분들이었죠.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귀한 분들이니까요. 서연이 초대장을 보내며 말했었어요. 재윤도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식이 시작되고 미소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어요. 아버지가 없는 그녀를 위해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대신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75세의 백발 노인이었죠. 미소야, 행복해라. 원장 선생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전 정말 행복해요. 미소가 단상에 올라 재윤과 마주 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서연은 맨 앞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 두 사람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이제야 제대로 보였어요. 주례사가 끝나고 축사 순서가 됐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신랑 어머니이신 강서연 회장님께서 축사 말씀하시겠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죠. 서연은 마이크를 잡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떨림이 묻어 있었죠.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서연은 미소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이 집안도 없고 학벌도 없다는 이유였죠. 명가의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요. 진짜 명가가 뭔지 몰랐어요. 혈통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권력도 재산도 아니었어요. 서연이 하객들을 둘러봤어요. 명가란 마음으로 세워지는 집입니다. 남을 섬기고 약한 자를 돌보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서연은 미소를 향해 걸어갔어요. 미소의 손을 잡았죠. 정미소 씨, 아니, 우리 딸 미소는 저에게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진짜 품격이 뭔지, 진짜 가치가 뭔지 보여줬어요. 고맙습니다, 딸. 미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연도 눈물을 참지 못했죠. 오늘부터 명가그룹은 새로운 명가가 될 겁니다. 서연이 힘주어 말했어요. 돈과 권력이 아니라 사람과 사랑으로 세워지는 명가요. 그 시작을 우리 미소가 열어줬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1년 후 명가그룹 본사 회의실이었습니다. 서연은 임원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명가그룹 사회공헌재단을 새롭게 출범합니다. 이사장은 정미소 이사가 맡을 겁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죠. 미소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어요. 저소득층 급식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소가 자료를 펼치며 설명했어요. 전국 쪽방촌, 독거노인 가정, 결식 아동들에게 매일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겠습니다. 연간 100억 원 규모의 사업이에요. 서연이 흐뭇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서연과 미소는 함께 구내식당으로 향했어요. 점심시간이었죠.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직원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이사님, 말순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오늘 뭐 드시게요? 우리가 직접 배식할게요. 서연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미소도 옆에서 앞치마를 입었죠. 두 사람은 배식대 뒤에 섰어요. 서연이 국을 담고 미소가 반찬을 얹어줬습니다. 마치 1년 전 그때처럼요. 직원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회장님이 직접 배식하시네요. 이사님도요. 직원들이 신기해하며 식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국을 담아줬어요. 많이 드세요. 오늘 국물이 아주 좋아요. 한 신입사원이 다가왔어요. 25살쯤 돼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죠. 회장님, 정말 영광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영광이죠. 우리 직원분들 덕분에 회사가 굴러가는 거니까요. 서연이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신입사원이 감동해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배식이 끝나고 서연과 미소는 한쪽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직원들 틈에 자연스럽게 섞여서요. 회장님, 손녀 사진 보여주세요. 말순이 졸랐어요. 서연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한 달 전에 태어난 손녀 사진이 가득했죠. 어머, 정말 예쁘네요. 눈이 엄마 닮았어요. 직원들이 사진을 보며 감탄했어요. 서연은 사진 속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한사랑이에요. 사랑할 사랑자로요. 미소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죠. 그때 회사 홍보팀 직원이 카메라를 들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사보에 실을 사진 찍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서연이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홍보팀 직원이 카메라를 들었어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직원들과 함께 웃고 있는 서연과 미소가 있었어요. 회장과 이사라는 직함 대신 그저 따뜻한 한 가족처럼 보였죠.
서연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 경비 아저씨, 신입사원, 베테랑 직원들 모두가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명가지. 서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소가 고개를 돌려 물었어요.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어. 서연이 미소의 손을 꼭 잡았죠. 저녁이 되어 서연은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1년 전 이 자리에서 아들의 결혼을 반대하던 자신이 떠올랐죠. 그때의 서연은 권력과 체면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책상 위에는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결혼식 날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서연, 재윤, 미소. 세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들어 가슴에 안았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사람은 속을 봐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야 알았어요. 남편 박정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잘했어, 서연. 이제야 진짜 명가를 만들었구나.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함이 밀려왔어요. 평생 찾아 헤맸던 것을 드디어 찾은 기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다시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대 뒤에 섰어요. 미소가 옆에서 함께 섰죠. 어머니, 매일 오시려고요? 그럼 이게 내 일과야. 회장실보다 여기가 더 좋더라고.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오늘도 오셨네요. 이사님도요. 서연은 국을 담으며 대답했죠. 당연하죠. 우리 직원들 밥 먹는 거 챙겨야 하잖아요.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박수님이 아닌 진짜 강서연으로서 사람들 속에 녹아들고 있었어요.